네, 이제 분꽃 분류 문제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 프로그래밍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꽃 분류 문제는 앞쪽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분꽃을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꽃들이 꽃잎하고 꽃받침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 베리시컬라, 세토사,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식물학자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 꽃을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꽃잎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이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꽃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한 사람은 통계학자 피셔가 분꽃 분류를 그 식물학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연구에 따르면은 좀 전에 꽃받침, 꽃잎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꽃받침을 영어로는 세팔이라고 하고 꽃잎은 영어로는 페탈이라고 하는데, 이 꽃받침의 길이하고 폭,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하고 폭, 이 네 가지 정보를 갖고 그 분꽃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이 피셔의 연구는 1936년에 진행된 거라고 합니다. 1936년에 피셔가 이러한 논문을 발표한 거죠. The use of multiple measurement in taxonomic problems. 이런 제목을 갖고, 그러니까 종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그 통계 정보를 갖고 분류하는 내용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용한 그 측정치는 아까 본 것처럼 꽃잎하고 꽃받침, 그리고 꽃잎, 꽃받침 각각들에 대해서 길이하고 폭, 그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셔의 연구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피셔의 연구 논문을 보면요, 그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 세팔이 길이가 뭐 5.1, 4.9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꽃받침의 폭은 뭐 3.5, 3.0 이렇더라. 그 다음에 그 꽃잎 페탈의 폭하고 길이는 뭐 1.4, 0.1 이렇더라. 이런 식의 그 통계 정보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표 1, 테이블 1에서 아이리스 세토사에 대한 그 꽃받침의 길이하고 폭,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하고 폭에 대한 정보가 쫙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아이리스 베리시컬라에 대한 세팔, 꽃받침의 길이하고 넓이,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 넓이 정보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율의 가장 오른쪽 열에는 아이리스 버지니카에 대한 꽃받침 세팔의 길이하고 넓이 정보, 그리고 꽃잎의 길이하고 넓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세토사, 베리시컬라, 버지니카 별로 50개씩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3이니까 총 150개의 통계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왼쪽 부분에는 그 각각의 세토사가 50개의 통계 정보, 베리시컬라가 50개, 버지니카가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있는 두 가지 통계 정보들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토사는 일단 꽃받침의 길이는 5.1, 4.9 정도구나. 그리고 베리시컬라는 그 꽃받침이 7.0, 6.4, 그 다음에 버지니카는 꽃받침이 6.3, 5.8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꽃받침의 길이가 그 5점대로 상대적으로 짧으면은 세토사구나. 그리고 이 꽃받침의 길이가
뭐 6이나 그 7 정도로 약간 좀 길면은 베리시칼라나 버지니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이 꽃받침의 길이로서 딱 안연하게 분류가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베리시칼라하고 버지니카 둘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겠습니다. 근데 이 통계 정보에 의하면은 페탈, 즉 꽃잎의 길이를 보시면은 그 꽃잎의 길이는 베리시칼라가 4.7, 4.5,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버지니카의 꽃잎은 6.0, 5.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카가 베리시칼라보다 약간 더 꽃잎이 약간 더 긴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꽃잎의 폭을 보면은 베리시칼라가 1.4, 1.5,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2.5, 1.9 거의 2대니까 버지니카가 꽃잎의 폭은 약간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사진하고 같이 확인해 보면은요, 그 세토사는 여기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 통계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들인데, 세토사는 5.1, 3.5, 1.4, 0.2여서 꽃받침의 길이가 5.1, 3.5고 꽃잎의 길이가 1.4, 0.2일 거라고 대표값들을 통해서 이 길이나 폭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베리시칼라에 대한 통계 정보의 첫 번째 데이터는 7.0, 3.2, 4.7, 1.4니까 꽃받침, 세팔, 씨풀, 영어 발음으로는 씨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길이가 7.0, 폭이 3.2고요. 그 다음에 꽃잎도 그 길이가 4.7, 폭이 1.4로서 가장 길고 가장 넓은 그런 부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카는 꽃 받침은 길이가 6.3, 폭은 3.3이고 꽃잎은 6.0, 2.5로서 꽃잎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길고 폭이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AI 프로그래밍에서 할 때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5.1, 3.5, 1.4, 0.7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했냐면은 각각을 적고요. 각각의 그 꽃받침의 길이랑 넓이, 꽃잎의 길이랑 넓이를 적고 이것들이 어떤 부류인지, 아이리스 세토사인지, 아이리스 베리시칼라인지, 아이리스 버지니카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열로 이제 옮겨서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의 열에는 15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 15, 20, 25. 15개가 아니라 25개. 25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25개 행으로 된 것이 두 열이 있으니까 총 5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베리시칼라도 마찬가지로 25개 행이 두 열이 있으니까 총 50개의 데이터. 그리고 버지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936년에 그 피셔가 했던 통계 데이터를 AI 프로그래밍에서 쓰기 위해서 그대로 꽃받침의 길이 넓이, 꽃잎의 길이 넓이, 폭은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얘가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그걸 적고 있는 이런 데이터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종류별로 세토사, 베리시칼라, 버지니카 별로 그 통계 데이터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번에는 한 6개 정도씩 갖고 왔고요. 그래서 세토사에 대한 걸 보시면은 꽃받침의 길이는 5.1, 4.9, 4.7, 4.6, 5.0, 5.4 이 정도구나. 그리고 꽃받침의 폭은 3.5, 3.0, 3.2, 3.1, 3.6, 3.9 이 정도구나. 그리고 꽃잎의 길이는 1.4, 1.4, 1.3, 1.5, 1.4, 1.7 이 정도구나. 그리고 꽃잎의 폭은 0.2, 굉장히 0.2 정도구나. 이게 바로 세토사구나. 이런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두 번째 있는 베리시칼라
그 꽃을 보시면은 그 AI 데이터에서 사용할 통계 데이터들 앞에 있는 6개들의 꽃받침 길이를 보시면 뭐 7.0, 6.4, 6.9, 5.5, 6.5, 5.7 이 정도구나. 그리고 꽃받침의 폭은 3.2, 3.2, 3.1, 1.3, 2.8, 1.8 이 정도구나. 그리고 꽃잎의 폭은 4.7, 4.5, 4.9, 4.0, 4.6, 4.5 이 정도구나. 그리고 그 꽃잎의 폭은 1.4, 1.5, 1.5, 1.3, 1.5, 1.4 이 정도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베리시칼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버지니카에 대해서도 꽃받침의 길이는 6.3에서 7.6까지고 꽃받침의 폭은 3.3에서 3.0이구나. 그래서 꽃받침의 폭만으로는 그 베리시칼라나 버지니카가 약간 비슷하구나.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도 약간 비슷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꽃잎에 있어서 버지니카는 꽃잎에 있어서 꽃잎의 길이가 6.0, 5.1, 5.9, 5.6, 5.8, 6.6이구나. 그래서 베리시칼라보다는 훨씬 더 길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꽃잎의 폭은 2.5, 1.9, 2.1, 1.8, 2.2, 2.1이어서 버지니카의 꽃잎의 폭이 베리시칼라의 꽃잎의 폭보다는 약간 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버지니카의 두 번째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은 꽃잎의 길이가 5.1이고 꽃받침이 길이가 5.1이고 폭이 1.9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1하고 1.9는 이쪽 중간에 있는 베리시칼라의 그 꽃잎의 길이하고 폭하고도 약간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혼동될 여지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같이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그럼 그러한 불꽃 분류 문제를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캐글의 파이썬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했는데요. 그 똑같은 환경에서 캐글의 파이썬 환경에서 분꽃 분류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려보고 그 수행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꽃 분류 관련한 코드는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건 한 줄이니까 뭐 내가 짜거나 친구가 짜거나 친구의 친구가 짜거나 다 그게 그걸 텐데,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내가 짠 거랑 친구가 짠 거랑 친구의 친구가 짠 거랑, 그리고 내가 짜는 경우에도 지금 짤 때랑 오후에 짤 때랑 다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꽃 분류 관련한 코드도 다양하게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여주는 이 코드도 그런 다양한 코드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크게 볼 텐데,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지금 AI 관련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이게 뭘까 궁금한 부분은 우선은 그냥 블랙박스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코드는 초반에 import, from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AI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import numpy as np는 numpy라는 그런 걸 쓸 텐데, 요 코드 부분에서 그걸 줄여서 np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import pandas는 as pd로 하겠다 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rom sklearn 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sklearn은 사이언스 키트로부터 뭔가 데려오겠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쓰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랜덤 포레스트 이거 뭐지? 이거는 AI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걸 트리라고 했을 때,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모델을 만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모델을 만들고, 이 트리들이 모였을 때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트리가 그 디시전 트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는 숲을 이룬 다음에 여러 개의 트리가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뭐 다수결로 선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모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줄에서는 데이터셋 임포트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꽃 분류 문제가 아이리스 문제니까 그 아이리스 관련한 데이터를 데려오는 로드 아이리스라는 그런 코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그 데이터 세트를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셋으로 분리하는 그런 코드겠거니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초반에 우리가 성적 관련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면 몇 점이 나온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이터를 주면서 얘 이만큼 공부했을 때 얼마 정석이 나올 것이나 했을 때 그 물어보는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였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는 매트릭스에서 accuracy score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얼만큼 정확한지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 관련한 코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코드로 들어와서 초반에 로드 아이리스를 불러주면 그 결과를 아이리스가 받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타입 아이리스, 아이리스의 타입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X 데이터가 받고 아이리스의 타겟을 Y 데이터가 받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타겟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분꽃 같은 경우에 꽃받침의 폭과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하고 폭, 꽃잎의 길이하고 폭이 있으면 그게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이 세토사인지 베르시칼라인지 버지니카인지 분류하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한 값, 그것이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는 X 데이터는 네 가지 측정 값들, Y 데이터는 그 측정 값에 따라서 이것이 세 가지 품종 중 무엇인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X train X 테스트, Y train Y 테스트. 그러니까 X 데이터에 대해서 즉 네 가지 꽃받침 그 꽃잎의 길이와 폭에 대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일부는 트레인 학습 데이터라고 하고 일부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Y 즉 타겟 값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 데이터, Y 데이터를 즉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인자인 X 데이터, Y 데이터는 우리가 피셔 데이터로부터 갖고 왔던 그 150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150개 데이터 중에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세 번째 인자가 트레인 사이즈는 0.7입니다. 그러니까 150개 데이터에 대해서 70%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들고 나머지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50개 중에서 70%면은 몇 개일까요? 7, 5, 35, 7은 7, 105개죠. 105개는 학습 데이터로 하고 150개 중에서 30%인 45개에 대해서는 그 테스트 데이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105개의 데이터를 갖고는 그 AI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105개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이 정말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지를 나머지 45개 데이터를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5개 데이터를 갖고 만든 분꽃 분류 문제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45개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확도가 굉장히 높겠죠. 거의 100%나 99%나 나오겠죠. 근데 그 105개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분류 AI 모델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테스트를 했을 때 뭐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일단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코드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그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한 다음에 이 아랫부분의 코드에서는 random forest classifier 함수를 부르면서 그 결과를 클래시파이어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포 분류에서 사용할 AI 모델이 random forest 모델이라는 거죠. random forest 모델 중에서도 classification, 분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초반에 AI에서 지도학습의 두 가지 부류가 회귀하고 분류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회귀하고 분류. 그렇죠. 회귀는 적정한 그 입력 값에 대해서 적정한 결과값을 찾아주는 거고, 분류 문제는 입력 값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분야에 속하느냐, 어느 분류, 어느 종류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성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이만큼 공부했을 때 패스하냐, 페일하냐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그런 거였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분포 분류가 세토사냐, 베리시칼라냐, 버지니카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그 함수가 데이터로부터 분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는 classifier fit, xtrain, ytrain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classifier fit은 이 함수가 뭘 거냐 생각해 보면, 인자가 xtrain, ytrain이니까 train, 학습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트레인 데이터들이 105개니까 105개의 꽃받침의 기리포, 꽃잎의 기리포, 그 정보로부터 AI 분류 모델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밑에 줄을 보시면은 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predict, xtest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이 xtest라는 거는 전체 150개 중에서 45개의 데이터였잖아요. 그 45개 데이터들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세 가지 세토사, 베리시칼라, 버지니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y 햇이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y 햇이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y 햇은 그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AI 모델에 대해서 45개 데이터에 대한 꽃받침 꽃잎의 길이하고 폭 정보만 갖고 이것들이 그 세토사, 베리시칼라, 버지니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위쪽에 있는 이 그 Xtrain, Xtest, Ytrain, Ytest, Ytest라는 변수에는 실제 150개의 피셔가 만든 데이터에 있는 실제 정확한 분류값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러니까 Y햇에는 현재의 랜덤 포레스트 AI 모델이 테스트한 값, 그 다음에 Y테스트에는 실제 피셔의 정확한 통계 정보가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Accuracy Score, Y햇, Y테스트는 Y햇, AI 모델의 테스트 값과 Y테스트, 원래 실제 올바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에 있어서 그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한 라벨 값을 원래 정확히 갖고 있었을 때 것이면은 그 Y햇과 Y테스트를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렇게 측정해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Accuracy Score가요. 그리고 나서 이 코드에서는 print Y햇, print Ytest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햇이라는 것은 그 45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세 가지 분류값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print Ytest는 실제 45개 데이터에 대해서 그 각각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정확한 그 원래의 정확한 그 분류 값이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print iris에서 iris라는 그 분포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포 분류 코드가 잘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분포 분류 코드를 이렇게 수행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행은 헬로 월드 수행하는 내용하고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선 첫 번째 kaggle.com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ew 노트북을 이제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화면이 뜨겠죠. 그럼 아랫부분에 있는 플러스 코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앞부분에 있는 분거 분류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곳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PPT에 있는 그 분거 분류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거나 아니면 PPT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드 창에 입력이 다 잘 된 또는 카피가 다 잘 된 그런 상황입니다. import numpy as mp부터 print iris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캐글에서 제공해주는 그 코드 창이니까 코드도 아주 보기 좋게 색깔별로 잘 분별되어서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mport numpy as mp. numpy라는 거는 이제 mp로 보겠다. import pandas는 as pd. 그러니까 pandas는 pd로 보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mp하고 pd라고 뭔가 써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지? 아랫부분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적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보통 A에 관련해서 numpy나 pandas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numpy는 mp로 쓰고 pandas는 pd라고 썼을 뿐인 거지 이 아래 코드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나라면은 다음엔 이거 빼고 해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언스 키트 런으로부터 from 한 다음에 총 그 각각의 모델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그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로드 아이리스라든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든지 에크리스크로어라는 그런 함수들을 임포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가 잘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프린트 y@, ytest, iris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run current cell 이라는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죠. 딱 클릭을 하면은요, 짜자자잔 수행이 돼서 수행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 입력 창이 있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코드 입력 창이 있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수행 결과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가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보면 클래스, 사이언스 스킬 런, 유틸리티스 번치라는 그 정보도 함께 출력이 되면서 네모 괄호로 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네모 괄호로 있는 0021부터 0010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네모 괄호를 하고 0022부터 쭉 나가서 0010까지요. 그럼 이 네모 괄호 각각에 있는 숫자들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우리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는 105개, 테스트 데이터는 45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45개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 y-햇에 나온 것이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 랜덤 포레스트 AI 모델이 본인이 학습한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고요. 밑에 있는 y-테스트의 결과는 실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품종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거의 다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테스트 결과가 y-의 결과가 002인데 y-테스트 결과도 002입니다. 거의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프린트 아이리스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랫 부분에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그 아이리스 정보가 쫙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리스라는 그것에 그 분권 분류 데이터니까 그 아이리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데이터 정보는 5.1, 3.5, 1.4, 0.2부터 4.9, 3.0 쭉 해서 총 150개의 그 데이터들이 쫙 들어있겠고요. 그리고 그 150개의 데이터가 끝난 후에는 타겟 정보, 라벨 정보가 쫙 들어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토사는 0이라는 값을 갖고요. 총 50개의 0이 쫙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50개의 숫자 정보가 딱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0개의 정보가 쫙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1이라는 것은 아이리스 베리시칼라의 값이고요. 라벨 값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는 아이리스 버지니카에 대한 라벨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기타 다양한 그 아이리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거는 자세히 보지는 않겠고 우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행됐던 코드에 프린트 에크라는 그런 한 줄을 더 추가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분권 분류 코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 에크를 추가한 수행하도록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앞부분에서 y-hat, y-test를 출력하기 전에 accuracy score라는 y-hat과 y-test를 입력으로 해서 그 정확도를 계산해서 ec라는 값이 받고 있었는데 원래 분권 분류 코드 우리가 만든 데에서는 ec를 계산만 했고 출력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출력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ec를 했습니다. 그때의 수행 결과가 이 오른쪽 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hat의 결과는 20010부터 100까지 잘 나와 있고요. y-test의 결과는 200부터 1100까지 잘 45개의 데이터들이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rint ec 정확도를 출력해 봤더니 0.9555 95%의 정확도로 그 우리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잘 수행이 됐고 그 45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95%의 정확도로 출력 결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 95%는 정확했고 나머지 그 45%는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5개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45개의 데이터의 10%는 4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5%의 데이터는 2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45개 중에서 2개는 틀렸고 나머지 43개는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그 y의 데이터하고 주어진 y-test 데이터, y-hat은 랜덤 포레스트의 모델이 결과한 거고 AI 모델이 결과한 거고 y-test는 실제 분류 결과한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보면은 200, 10, 12, 000 이건 계속 갔다가 2 부분에서 값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test에서는 2번 즉 버지니카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한 분류인데 우리 랜덤 포레스트 AI 모델에서는 1번 베리시칼라로 잘못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은 계속 똑같고요. 계속 똑같고 그 두 번째 줄 02, 01 이 부분이 또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값들이 원래의 y-test는 1 그러니까 베리시칼라로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한 값인데 우리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는 2번으로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뭘 잘못 판단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뭘 잘못 판단했는지 궁금하면은 그 print x test 명령어를 하면은 그 테스트 데이터 45개에 대한 x 값이 쫙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x 값은 꽃받침의 길이폭, 꽃잎의 길이폭이잖아요. 그게 쭉 45개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면서 순서대로 개수를 세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 1번, 2번 다르게 표현된 것이 1, 2, 3, 4, 5, 6, 7, 8, 9, 0, 1, 2, 3, 4, 14번째 데이터잖아요. 14번째 데이터로 가보면은 그 틀려진,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데이터 값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 판단한 데이터가 뭐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5.9, 3.2, 4.8, 1.8이라는 값에 대해서 뭔가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5.9, 3.2, 4.8, 2.8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 데이터는 실제 그 피셔의 150개 데이터를 보시면은 두 번째 부류인 그 아이리스 베르시칼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Y-테스트 원래 값은 1번으로서 잘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모델에서는 2번으로 그 버지니카로 잘못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러분들이 코드에다가 클래시파이어 스코어 한 다음에 프린트 트레인 스코어, 클래시파이어 스코어 한 다음에 프린트 테스트 스코어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얼마인지 해보면 학습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보고 모델을 만든 거니까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항상 10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1.0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테스트 스코어를 했을 경우에 9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 모델이나 데이터가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죠. 항상 똑같지 않다는 거죠. 다시 5.9, 3.2, 4.8, 1.8로 돌아가서요. 그 피셔의 데이터를 찾아보시면은 아이리스 메리시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데이터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9, 3.2, 4.8, 1.8이면은 우리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세 번째 부류로 생각될 수 있는데 생각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모델에서도 세 번째 부류로 그 오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데이터들 보면은 7.2, 3.0, 5.8, 1.6, 그 다음에 6.3, 2.8, 5.1, 1.5 이 두 가지가 세 번째 부류인 버지니카 종류고요. 5.9, 3.2, 4.8, 1.8은 그 두 번째 부류인 베리시칼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에서는 인공지능 관련한 부수적인 이야기들로서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가 초반에 머신러닝에서 그 머신러닝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입력계층과 출력계층 사이에 하나하나 다수의 계층을 추가로 두는 딥러닝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그 지금처럼 요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요. 이제 오늘 저희가 AI 관련하여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인간이 AI에 100% 의존해도 되는가? 그리고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과 데이터셋의 신뢰성에 대한 것, 그리고 AI와 남성, 여성, 젠더에 대한 것, 그리고 설명 가능 AI에 관한 것인데요. 설명 가능 AI 관련 부분은 우리도 그 프로그램 코딩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불러와서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을 때 95% 정확도 있게 결과를 내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라이브러리 하나만 불러왔을 뿐이지 알아서 안에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단순한 분법 분류 문제에서도 그런데 더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 과연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모델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나 툴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AI와 젠더에 대한 거는 요즘에 보면은 AI가 뭐 백인 남성은 쉽게 얼굴 인식을 하는데 흑인 여성이나 기타 소수민족은 잘 인지를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들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해보시고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